아이의 어려움과 부모님의 역할인데 단순히 이런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꼭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이해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적당한 검사와 치료 방법을 선택했다면 아동들과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 믿고 신뢰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 불안과 염려가 매우 크다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들 수가 있겠는데 불안감이 너무 클 경우에는 아이들에게도 좀 불안한 정서들이 다가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효과적인 적합한 치료 방법은 단순히 이제 선생님들이 일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 있으면은 피드백을 주셔서 선생님들과 항상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아동들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이제 항상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동들이 어떻게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한번 되물어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언어 문제의 본질이나 진단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단순 언어 장애를 하는지 아니면 청력 문제나 사회성 문제도 같이 복합이 된 건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동시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따라서 적절한 기관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으셨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단순히 언어 치료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경우가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격을 갖춘 언어 치료사 선생님들한테 검사와 평가와 개입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 검사들이 단순한 스크리닝 선별 검사들이 아니라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하게 되었는지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리닉 팀이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항상 배제를 했는지 그리고 명확한 계획을 통해서 그것들을 끌어갈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이제 6개월 뒤에 진전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실제로 진전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도 또 핵심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제대로 된 국강이나 언어 구조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거나 제대로 된 언어에 대한 전인적인 평가가 들어가지 않았다거나 한다면 과연 이게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치료가 적합하게 맞는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언어가 지연된 상태로 시간만 계속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적응 문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확한 검사 결과 기반으로 현재 상태에 대한 판단을 통해 아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또 이런 것들을 팀 작업으로 충분히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청 있는 환자인데 그걸 해결을 안 하고 계속 언어만 하고 있으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심플하게 좋은 치료나 이런 것들이 설소되는 발음 문제에 대한 수술적 개입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설령 이런 것들을 당장 수술이나 시술로 가지는 않더라도 문제를 알고 있어야 치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tak과적인 피드백들도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클리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효과적인 언어치료 클리닉을 선택하고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